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단어는 뭐냐면은 글루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좀 약간 생소하실 텐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단어를 왜 제가 설명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오늘 아침에 끝난 G7 정상회담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게 뭔가가 글루트한 것 같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죠. 주식시장을 예를 들자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와 그래가지고 더 사요. 그러다가 이제 좀 꺾이죠. 그러면 이제 아예 아닌가 보다 그러다 빠지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주가가 더 좋아 보여서 막 더 사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가격이 너무 올라오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좀 빠지고 이런 이제 흐름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죠. 경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사죠. 그럼 더 사면 기분이 좋아서 경제가 좋아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건의 가격이 더 안 올라가면은 물건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소비를 덜 해요. 그래서 소비를 덜 하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구조로 이제 사이클을 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이클을 그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글루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베센트 장관이 이번에 회의에서 쓴 글루트라는 단어는 캐퍼서티,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이 너무 과잉하다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 단어는 제가 언젠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1990년대 에서 2000년대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과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00년대에는요 글루트라는 단어 앞에 붙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세이빙 글루트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과잉이긴 한데 무슨 과잉이냐면은 저축이 너무 많아. 저축이 너무 많아. 이게 문제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량이 너무 많아.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공급량이 너무 많아.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만든 주인공은 똑같이 중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버냉키 의장 전에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그린스펀은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린스펀이 진짜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린스펀이 연준이 금리를 올렸거든요. 아니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금리를 올리는데 이거는 왜 금리가 안 올라가지? 라는 게 이제 수수께끼였던 거예요. 단기 금리를 올리는데 장기 금리 왜 안 올라가지? 이상한데? 왜 안 올라가지? 이게 이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버냉키가 이야기합니다. 2005년에 버냉키 의장은 그린스펀 형님 잘 못 푸셨다고요?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단어가 이 단어인 거죠. 이거 세이빙 글루트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슨 얘기인데? 그거 얘기해봐. 이런 거죠. 그 형님 형님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봐야 중국 애들이 계속 와가지고 미국 국채가 좋다고 난리여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안 오르는 거예요. 형님이 단기채를 올려봐야 미국 국채 좋다고 중국 애들이 지금 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이 1990년대부터 물건을 막 만들어가지고 달러를 엄청 많이 벌었는데 이 달러를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거 그냥 미국에다 줘야 되겠다. 미국에다 빌려줘야지. 미국에다가 저축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축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미국 국채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못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 이것을 우리는 세이빙 글루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이렇게 됐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경기가 과열돼가지고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가 안 올랐어요. 그 결과는 뭘까요? 즉 당시에 있었던 세이빙 글루트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바로 부동산 버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던 이유,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가 올랐어야 되는데 못 올랐고
금리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08년에 빵 하고 터진 거죠.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지금 중국이 이거 세이빙 글루트 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한번 한 방 먹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캐퍼서티 글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과거에는 뭐가 문제였죠?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금리가 안 올라갈 정도로 채권을 너무 많이 사면 어떡해?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물건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생산량을 너무 많이 하니까 물건이 많다. 물건이 많아진다. 물건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중국에서 물건을 계속 만들어요. 아니, 그만 좀 만들어. 이제 됐어. 그만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만 좀 하라고. 근데 물건 계속 만드는 거죠. 아니, 그만하라니까. 그런데 계속 만드는 거죠. 마치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처럼 지금은 뭔가 아니 그만 좀 만들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속 만들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물건의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가동률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독일 폭스바겐의 공장도 문 닫고 우리나라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생산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고 경기가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건데, 여기서 잠깐만 이거 디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 빠진다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겠냐? 우리 여기서 한번 좀 개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대로 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한번 돈 좀 풀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미국이 풀기는 어려우니까 야, 중국 네가 CNH 돈 좀 풀어. 네가 써. 내가 위안화 강세 만들어줄게.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 부업을 놨던 거 봤지? 플라자비 봤잖아. 그렇게 한번 해. 이거 그대로 우리가 침체 가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망하면 되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이번에 그 G7 국가에서 베센트가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라는 거죠.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이빙 글루트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중국의 잘못이다. 중국의 잘못이니까 우리 G7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중국의 잘못을 무찌릅시다. 얘네들이 하다가 우리 공장도 문 닫고 이게 뭡니까? 디플레이션 오면 경기 침체 오고 다 망해요. 이런 망하는 게 좋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경기 부양도 하고 어떻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건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는 과거에 무슨 이런 사이클도 없이요, 그냥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달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통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러냐? 어쩔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캐퍼서티 글루트,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구도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놓되,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정부가 각국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번에 사우디와 트럼프가 만나서 또다시 AI 그리고 또다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보면, 각국 정부, 특히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려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시 AI와 에너지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글루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물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너무 남아 돌았고, 지금은 자본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았고요. 지금은 자본도 넘쳐나지만 당시와는 다른 게 물건도 너무 많이 만들게 돼서 물건의 가격까지 빠뜨리는, 중국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도 넘치고 물건도 넘치는데, 그래서 또 다시 자본도 넘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세상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뭐 미국이 망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하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